네, 서울의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흉부외과 교실 주임 교수 김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흉부외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 장기를 나열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를 두 개만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요? 대개는 예외 없이 대개 하트와 렁, 심장과 폐를 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는 우리가 예전부터 흉부외과로 불러왔지만 대개는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라는 이름으로 흉부, 심장, 혈관 외과를 통틀어서 하는 명칭이 더 일반적인 명칭이 되겠고, 아마도 이 흉부외과라는 이 공식 명칭이 조만간 좀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과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흉부외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신 여러 선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96년에 스티븐 페젯이라는 당대 최고의 외과 선생님은 심장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과 수술에 대하여 자연이 부여한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나 발견을 통해서도 심장 손상을 해결하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심장 수술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장에 상처가 난 것으로 판명이 됐을 때 생존율이 거의 10%에 불과하다는 논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868년에 발표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896년경에 6년이죠. 심장에 처음으로 손을 대한 외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루드비 렌이 그 정원사에서 발생한 스테분드에 대해서 라이트 벤트리클에 발생한 그 스테분드를 치료한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최초의 심장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지금도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윌리엄 맥컨 박사가 처음으로 뉴모넥터미, 전폐 절제술을 결핵 환자에서 시행하였고 닥터 토렉은 에소파지얼 캔서,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폐와 식도에 대한 수술은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심장과 혈관에 대한 수술은 조금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에 보스턴 칠드런 호스피탈, 보스턴 어린이병원에 로버트 그로스, 닥터 그로스가 처음으로 그 페이턴트 덕투스 아테리우스 세럼, 잘 아시는 PDA에 대해서 라이게이션을 최초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트라알로지 오브 팔로우 사징 청색증을 가진 심장병에서 그 BT 션트, 블라럭 토시 션트라는 그 수술법을 1945년에 그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알프레드 블레록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록의 이야기는 BT 션트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스토리가 그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Something the Lord Made 그 영화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느님이 주신 그 특별한 그 무엇 그런 뜻인데 이게 닥터 블레록이 특별한 재주 그런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청색증을 가진 환아에서 폐로 혈액이 갈 수 있게끔 혈관 경로를 바꾸어주는 획기적인 수술이었고 말 그대로 블루 베이비가 핑크 베이비로 바뀌는 그런 아주 이 혁신적인 수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이 영화를 흉부외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존 기본, 버스턴 존 기본 선생님에 의해서 카디오풀마이 바이패스, 하트렁 머신을 통해서 오픈하트 서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8세 된
여자 환자에서 Atrial Septal Defect, ASD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닥터 기본 선생님이 당시에 그 인공심폐기를 같이 이제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오른쪽 사진에 있고, 가운데는 그 인공심폐 회로를 그려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심장수술, 개심수술이라고 하는 심장을 세우고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첫 번째 수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심장수술이 성공한 지 이제 대략 70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심폐기를 가지고 닥터 기본이 수술한 그 즈음해서 미네소타 대학의 그 유명한 닥터 월튼 릴리하이 선생님이 그 여러 심장병에 대해서 교차순환, 크로스 서큘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심장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사진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양쪽에 환자가 둘이 누워 있거든요. 한 명은 환자, 한 명은 환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 방법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두 명이 동시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수술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술장에 대한 사진이고, 릴리아이 선생님이 이제 수술에 성공한 후에 이 타임지의 그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수술하려는 노력이 크로스 서큘레이션 또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술법 등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게 195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서 닥터 덴턴 쿨리와 마이클 드베키라는 두 거물이 이 다양한 종류의 심장 혈관 수술, 특히 대동맥 수술을 인공심폐기를 활용해서 시행하였고, 두 사람이 이제 평생 경쟁 관계, 라이벌로 지내면서 인공심장, 심실보조장치, 대동맥 수술에 아주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심장 이식은 1967년에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크리스찬 버나드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968년에는 단심실, 싱글 벤트리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살리게 위한 획기적인 개념의 수술을 만든 프랑스의 프란시스 폰탄 선생님이 이 폰탄 오퍼레이션을 고안하였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제임스 콕스가 그 아리드미아 서저리, 특히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확실한 수술법,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메이즈 수술, 메이즈라는 게 미로죠. 그래서 이 메이즈 수술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립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수술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그 업적을 이룬 닥터 타이런 데이비드가 에어틱 루트 리모델링이라는 데이비드 오퍼레이션을 시작한 것도 흉부외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흉부외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그 스승님이자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선배님이신 이영균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1957년에 미네소타 대학에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서큘레이션으로 유명한 닥터 릴리하이에게 미네소타 플랜의 하나로 이제 이 공부를 하러 가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영균 선생님 모습이 보이고, 그 귀국을 하셔서 그 부족하던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정착시키려고 고군분투하시던 그런 상황들이 닥터 릴리하이와 이 스승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7번째, 8번째 수술에서 생존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너무나 기쁘다,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닥터 릴리하이가 한 아주 중요한 또 말이 있죠. 승리는 종종 가장 어두울 때 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는 재료 공급상도 없었고 실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 미네소타 대학의 수술장에 스크럼 널스한테 간청을 해서 여러 가지 수술 재료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소독해서 쓰시고, 그런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영균 교수님께서 수술하시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년에 드디어
연간 심장수술 100건을 시행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업적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저를 비롯한 또 여러 흉부외과 선생님들, 이영균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환자에 대한 희생정신, 또 여전히 생명을 걸고 수술에 임하는 우리 흉부외과 후배들 속에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1964년에 이영균 선생님이 가장 오른쪽에 계신데요. 겨우 서너 명 정도가 꾸려가던 흉부외과 교실의 의국은 조금씩 그 규모가 커져서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제자들은 의국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여러 병원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원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1995년 1월의 사진인데 제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국을 마치던 단체 사진으로 소아파트의 김웅환 교수님, 분당서울대병원의 부원장 하시는 김관민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1년 2월 22일에 이제 이렇게 많은 교수들과 전공의 전임들과 함께 흉부외과에 퇴국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고 의국원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는 크게 성인 심장외과, 어덜트 카디악 또는 카디오베스큘러 서저리, 그 다음에 제너럴 소라식 서저리, 폐식도외과라고 하죠. 그리고 소아심장외과, 피디아트릭 렁 앤 피디아트릭 컨제니탈 하트 서저리를 하는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면서 또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진 아주 유니크한 또 전공 분야로 또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반 흉부외과, 제너럴 소라식 서저리를 좀 말씀드리면 특히 lung disease, lung transplantation, 또 esophageal disease, 트라키아, 또 mediastinum, chest wall disease 등 다양한 분야의 질환을 배츠라고 하는 흉곽 내시경, 또 로봇 서저리 등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피디아트릭 또는 네오네이트에서 렁 서저리도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김영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강창현, 박인규, 박세미나 나권정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전상훈 교수님, 김관민 부원장님, 조석기, 전재현, 황유화 교수님,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는 이정상 교수님, 문현종, 성룡원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하는 어린이병원의 피디아트릭 컨제니탈 카디악 서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어린이들 수술에 포함해서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 그라운업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라는 구치에 대한 수술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소아심장 이식, 폐 이식 등 또 심실 보조장치 등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아심장을 수술하는 병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어린이병원 소아심장팀은 그중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 병원 중 하나이고, 김웅환 교수님, 임원국, 곽재건, 조성규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인 심장 파트는 후천성 심장병에 대한 수술을 하고 있는, 그래서 판막, 관상동맥, 대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가 그 메인이 되고, 심장 이식과 부정맥 수술, 그리고 말초혈관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저와 황호영, 최재웅, 손석호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의 박기현 교수님, 임청, 김준성, 이재영 교수님,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 최재성 교수님, 또 오세진, 오규정 교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수술, 이 폐식도 환자들, 여러 수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수술 전후의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중환자실의 담당 교수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또 병실까지 또 제대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현주 교수님, 김동중, 장영우 교수님은 이제 분당에 계시고, 김수연 교수님은 이제 본원의 중환자실,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권혜영 교수님은 어린이병원의 소아중환자실에서
이 중환자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수술한 의사가 중환자실 케어까지 다 하고 정말 밤새서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근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아주 믿음직스럽게 환자를 잘 챙겨주시는 교수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한층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사 일을 돕는 보조 인력들인 체외순환팀, 또 수술장 및 병실의 임상 전담 간호사, PA 또는 CPN이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과거 전공의 전임의들의 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졌고 좀 더 의사다운 일을 더 할 수 있는, 또 전공의는 수련에 좀 더 집중하고 전임의도 좀 더 전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년의 수련 기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 과에 따라서는 레지던트 수련을 3년으로 줄인 과도 있고 더 줄인 과도 있지만 흉부외과는 전통적으로 4년의 수련 기간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수술장에서의 어시스턴트 역할로 먼저 시작을 하죠. 결국은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오퍼레이터, 집도의 교수님이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부학을 어떻게 깨우쳤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앞에서 호흡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는 이런 도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에 대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다가 술기가 익숙해지면 집도의의 도움하에서 직접 심장수술, 폐수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외의 각종 학회에서 연구 결과의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요즘은 다 누구나 초록을 낼 수 있고 누구나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열려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 결과들을 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공의 과정 중에 이미 여러 논문을 이미 이렇게 써서 아주 퍼블리시를 하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매스컴에도 나고 병원에서도 아주 크게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흉부외과 학교실에서도 이런 전공의 시절에 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출판하는 것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긴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서의 진료에서도 전연차 때부터 노출이 되어서 고년차가 되면 직접 당직 근무를 하면서 스스로 디시전을 내리면서 환자 보는 역량을 늘려나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당직을 보고 하면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하는 과정은 정말 두 갈래 길에서 환자의 생사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같이 부딪히고 결정을 하는 수련을 꾸준히 한 의사가 제대로 된 흉부외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의대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확실하게 제대로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달하고 있는 3D 프린팅 모델 등을 이용해서 수술 전에 각종 시뮬레이션이나 수술 술기에 대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이 환자에 대한 또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환자의 수술 과정에 함께하는 게 점점 어려운 상황이 좀 이미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3D 프린팅 모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이 카드바 실습 과정도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자를 수술하는 만큼 수술 전후로 여러 과와 함께 컨퍼런스를 자주 열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른 과의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도 없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우리한테 올지 예측할 수 없고 그 환자에 대한 접근법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을 전공의 시절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학생들은 물론 서전, 또 체외순환서, 퍼퓨셔니스트 등 많은 연수생들이 이 저희 교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두 명만 와도 어디서 왔나 하고 어리둥절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 있습니다. 흉부외과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이 드라마에 너무 이 주제로 많이 나오고 주인공이 흉부외과가 너무 많죠. 드라마틱하고 뭐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너무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 자주 노출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기피하는 과가 되고 이런 또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흉부외과는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다루면서 최고의 서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는 아주 매력 있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 3분에 걸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흉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뭐 정해놓은 건 없지만 일단 좀 수술장에 들어오면 수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주 정말 이 수술장에 들어오면 수술장 체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 규정을 지키면서 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뇌가 명석하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분들, 그리고 여러 앞에 의학 드라마 보셨겠지만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마지노선이 되어줄 용기가 있는 사람, 환자가 나빠지고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힘들어할 때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보스보다는 리더가 필요한 아주 대표적인 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흉부외과 의사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한 조건에 내가 적어도 한 반 이상은 내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흉부외과는 정말 매력 있고 도전할 만한 그런 분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흉부외과를 하는 분들한테 흉부외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어렵지만 재미있다. 그 다음에 어떤 환자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정말 이 가망이 없던 환자들이 수술 후에 좋아지는 것을 볼 때 그 보람은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이 보람된 그런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흉부외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그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저희가 생명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 런과 하트를 다루는 이 생명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흉부외과의 의료진, 의사들에게는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됐고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실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교수님들이 일하고 있고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실에서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니멀리 인베이지브 또는 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또 로보시널 비디오 어시스트 서저리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도입하고 있고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장을 오랫동안 세우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수술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흉부외과는 항상 중환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언제 나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우리가 의료진들이 많을 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밤이나 새벽이나 연휴 중간에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24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의 그 IT 이 기술 또 사물 인터넷
또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이나 AI들을 도입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의료진들한테 노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중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더 발전을 할 것이고 또 뭐 암 분야도 폐암, 식도암도 마찬가지고 성인과 소아 분야의 여러 그 혈관 또 심장 질환에서 그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스페시멘을 적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스페시멘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전체 연구, NGS를 포함한 이러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치료를 하면서 치료와 동시에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활기찬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실로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흉부외과 교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생명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 흉부외과 교수님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